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성이 이성을 이긴다 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잘 짜서 그 그물 안에 다 잡혀 들어오게 만든 치밀한 각본 속에 갇혀 있는 채로 요셉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추궁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했느냐?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접대했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은 내가 아끼는 은잔을 가지고 도망쳤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먼저 진정시키고 있어요. 요셉은 아주 치밀하게 각본을 잘 짜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형제들을 대하고 있는데, 유다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요셉에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계속해서 추궁해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면서 무언가 그를 이렇게 이성적으로 납득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유다가 하는 이 대답을 보면 상당히 감성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마디가 나왔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설명한들 그것으로 당신의 그 노여움을 풀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그러나 내가 당신의 귀에 한 말씀만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동안에 노하지 마십시오. 주는 바로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 감성적으로 요셉을 이렇게 다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감성적인 그런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감성적인 답변.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거나 아니면 상대의 그 감성이 피어날 수 있도록 톡톡 건드려서 그 감성을 이렇게 해제하고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이것이 참 지혜로운 답변인 겁니다. 아무리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라도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이성적으로 그 사람이 숙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해주든지, 아니면 그저 그 감정이 흔들려서 그 사람에게 악하고 그리고 심각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답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말 서두에서부터 요셉의 감정을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바로와 동일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리고 당신의 귀에 한 말씀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은 어떤 이 사실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요셉의
이런 감성에 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 얘기는 어떤 이치적으로 한마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감성, 그 감성이 움직일 수 있는 딱 한마디면 그 사람이 마음에 흡족해 하면서 천냥빚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억대도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냥 다 용서해주고 다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 심리를 읽을 수 있고 그 심리에 대고 말을 하는 그런 경우에나 이 촘촘히 쌓여진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유다가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유다는 이런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를 설득할 때에도 유다가 그렇게 했고 지금 이 위기 속에서 그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총리 앞에서 유다는 그냥 자기의 말솜씨가 그냥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성에 대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위기의 순간에 감성으로 상대를 얘기하고 감성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주도권이 나에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생사여탈권을 주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고 그 감성을 누그러뜨려 놓으면 그때부터는 주도권이 나에게 넘어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에게 집중해서 요셉의 감성을 아주 물씬 적셔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이 베냐민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신이 우리에게 물어보았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막내 아우와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당신이 물어본 대로 우리는 그렇게 대답했다.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를 그저 끼고 살고 있는 노친네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우를 데려오라 했기에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차근차근 어떤 이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 푹 빠져들게끔 그렇게 지금 감성을 건드려가면서 감성을 그렇게 적셔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 감성을 이렇게 적시고 움직이게 만들 때에는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집중해서 그것만 얘기해야 돼요. 그것만. 뭐 이것저것 자꾸 곁들여가지고 얘기하면 흔들리는 법이에요. 다른 쪽으로 생각이 옮겨가기 시작하면 또 이 이성적인 사람은 또 이성의 물살을 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한 가지만을 딱 정해서 그것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감성으로 적셔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조금 수긍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대고 자기 얘기를 자꾸 해요. 자기 감정이 이렇고 내가 이럴 때 이랬었느니 저랬느니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다 보면 이 이성적인 사람은 그 틈을 타고 이성적으로 그걸 또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또 풀어가도록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초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자기의 어떤 감성을 실어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실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정직이 최선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되 그 사람이 다른 쪽으로 이성적인 그런 발동이 일어나고 막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감성에 푹 잠기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직하게 그리고 그 한 가지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사족을 붙이거나 자기의 감성을 실어서 보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성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그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감성이 이성을 이기는 법을 보기 위해서는 이 유다가 중재자로 나서는 것을 봐요. 아버지를 설득시킬 때에도 그렇고 지금 이 요셉을 설득시킬 때에도 자기가 그 짐을 대신 지겠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면 내가 그 짐을 지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베냐민을 잡고자 하는 요셉에게 그 아이는 돌려보내시고 설명을 했잖아요. 아버지와 그가 하나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돌려보내시고 대신 나를 여기 잡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중재하는 희생하면서 중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사람이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가슴으로. 예전에 자기 형들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달라진 모습, 정말 베냐민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유다는 결정적 한 방을 그의 가슴에다가 대고 펀치를 날렸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이 아이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죽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심각한 그런 재해가 미칠 것입니다 하는 이런 상황. 그냥 무슨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면 다 된 거예요. 아버지와 이 아이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어서 당신이 손에 쥔다면 그 아버지도 죽이는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감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한 방을 그가 마음을 풀었을 때 그리고 그 감정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푹 젖어졌을 때 그때 바로 이 결정적인 한 방을 딱 던져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성적으로 우리가 답변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성을 벗어나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 감성적으로 그 얘기를 풀어가는 거지,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혹은 이성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 한 방을 던지는 것은 상당히 치밀하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한 때에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으면 너 한번 그래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결정적 한 방을 던지니까 결국은 요셉이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제 자기를 밝히는 그러한 수순을 밟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정직이 최선의 도입니다. 그러나 그 정직을 그 상대방이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가 마음을 열기 전에는 정직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그 사람 가슴에 찔러 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건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노력하면 돼요. 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상담 심리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조금 무언가 이렇게 불합리하다 아니면 또 어떤 심각한 상황이 나에게 미친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에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 같아요. 항상 감정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그냥 대화 자체를 감성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이 발휘되고 그것이 빛이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감성적으로 답변을 하고 감성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은 이미 거친 사람들인데 그 기질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또 우리 교회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솜씨 있는 그런 감성적인 그런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여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라경 집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말을 사용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우리의 이성뿐 아니라 감성을 잘 활용하고 그 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고 여유 있고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면서 감성적으로 우리의 삶을 여유 있게 펼쳐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감성에 힘을 실어 정직하게 중재하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며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가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 모든 심령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